여행의 기술. M과 나는 레이크 디스트릭트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우리는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런던행 기차에 올랐다. 우리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들판과 산업도시 몇 개를 지나도록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가 자신의 돈을 빌려간 짐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자연과의 접촉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연 속에서 보낸 사흘의 심리적 영향력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워즈워스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았다. 시인은 1790년 가을 알프스 도보 여행에 나선다. 그는 제네바에서 샤모니 골짜기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생풀롱 고갯길을 넘어 공도 협곡으로 내려가서 마기오르 호수에 이르렀다. 그는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 수많은 풍경들이 내 마음 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지금 이 순간, 내 평생 단 하루도 이 이미지들로부터 행복을 얻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큰 기쁨이 밀려온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수십 년 뒤에도 알프스는 계속 워즈워스 안에서 살아남아 그 기억 속에서 그곳을 불러낼 때마다 그의 영혼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알프스가 그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남게 되자 그는 자연 속의 어떤 장면들은 우리와 함께 평생 지속되며 그 장면이 우리의 의식을 찾아올 때마다 현재의 어려움과 반대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 속의 이러한 경험을 시간의 점이라고 불렀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으로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때는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며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 이런 작지만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많은 시들에 더욱 구체적인 부제를 붙이기도 했다. 예컨대 틴턴 사원의 부제, 1798년 7월 13일 여행 중에 Y강변을 다시 찾고는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골에서 골짜기를 굽어보며 보낸 몇 순간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유익한 순간으로 뽑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만큼 정확하게 기억할 가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나 역시 시간의 점을 부여받았다. 그 일은 우리가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찾았던 둘째 날 어느 오후에 일어났다. M과 나는 앰블사이드 근처의 한 벤치에 앉아 초콜릿바를 먹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어떤 초콜릿바를 좋아하는지를 놓고 몇 마디를 나누었다. M은 캐러멜이 가득 든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나는 바삭바삭한 비스킷 같은 느낌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들판 너머 냇가의 덤불을 보았다. 나무는 다양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다. 녹색은 조금씩 섬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마치 색상 차트의 표본을 부채처럼 펼쳐놓은 것 같았다. 이 나무들은 건강하고 충만한 인상을 주었다. 세상이 낡았고 또 자주 슬프다는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속에 얼굴을 묻고 그들의 냄새로 힘을 회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자연히 벤치에 앉아 초콜릿을 먹는 두 사람의 행복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홀로 아름다움과 비례에 대한 인간적 감각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장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장면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불과 1분뿐이었다. 곧 일에 대한 생각이 침입을 했고 M이 전화를
걸러 여인숙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 장면이 내 기억 속에 박힐 줄은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에 런던에서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이 짓눌린 상태에서 교통체증에 걸려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나에게 돌아왔다. 수많은 모임들과 답장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밀쳐내고 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차량과 군중을 떠나 이름은 모르지만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나무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나무들은 내 생각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제공했다. 이 나무들은 근심의 소용돌이로부터 나를 보호했고 그날 오후에 나에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1802년 4월 15일 아침 11시 워즈워스는 엠과 내가 머물렀던 곳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울스워터 호수의 서쪽 물가에 핀 수선화를 보았다. 그는 약 1만 송이의 수선화가 바람에 춤을 추고 있다고 썼다. 호수의 물결도 꽃들 옆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수선화가 환희라는 면에서는 반짝거리는 물결을 능가했다. 그는 자신에게 시간의 점이 될 한순간에 대해서 그 광경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를 안겨주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가끔 안락의자에 누워 마음을 비우거나 사색적인 기분에 잠겼을 때 수선화들은 그 내면의 눈앞에 반짝하고 나타난다. 그러면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어울려 춤을 춘다. 어쩌면 마지막 행은 바이런에게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도시의 떠들썩한 세상의 차량들 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하거나 수심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역시 자연을 여행할 때 만났던 이미지들, 냇가의 나무들이나 호숫가에 펼쳐진 수선화들에 의지하며 그 덕분에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의 힘들을 약간은 무디게 할 수 있다. 2000년 9월 14일에서 18일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여행하고 나서